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조한 교사님한테 진짜로. 예. 요거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아,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많이 들고 있겠습니다. 엄청 이렇게 좀 아니 뭘 많이 예, 촐랑거리는 이유는 우리 민주정편이 좀 잘 되기를 바란다. 100만 시청자를 확보하는 정말 그런 의지 때문에 촐랑거리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건은 소위 이제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고요. 이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최순실 존재조차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들통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말하는 게. 그건 더 자세히 나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맨 좌측.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맨 오른쪽. 예. 요게 뭐냐면 요게 저 시중 여론이라는 요 문건인데 요거 아시죠? 예. 요거 박관천 경정이 만든 소위 이 정윤회 문건이 나오기 과정에서의 소위 초안 아닙니까? 초안. 초안이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내용 하나 읽어드리고요. 요거. 예. 한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아, 여기 십상시. 십상시들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빨간 테두리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되어 있고요. 이 세 번째 거. 한 몇 초 더 보여줘요. 아, 더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자료를 많이 남겨야 되니까. 요.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기 지난주 거 많이 뭐 하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세 번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권력 1순위가 최순실이고 2순위가 정윤회고 야.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냐라는 그 이유가 요 십상시들과 이렇게.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이더라도 자신의 옛 애인이 나온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는 극치의 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다고 함. 이 내용입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그 취재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아, 이걸 대체 보시고요. 시중 여론이라는 게 뭐냐. 뭐냐. 그랬더니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 자료. 로 데이터. 예. 기초 자료. 기초 자료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나? 이 정도. 예, 되는데 예. 그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예. 거예요. 아, 거- 700페이지요.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녹취록 풀어놓은 거. 녹음을 해가지고. 예, 그렇죠. 푸는 그러니까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시중 여론이라는 게. 그렇죠. 그 출처가 제일 중요한 아니 겁니다. 박범계 의원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예. 우리 한민수 부장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예. 근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보니. 박관천 경장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 이거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 예. 박동열. 예. 아, 구속돼 있죠. 예. 구속돼 있죠. 예. 그 박동열 씨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박동열 씨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쭉 달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박관천 경정은 경찰에서 정보를 달아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정보맨들이 아는 거죠. 만난 거죠. 그리고 또 뭐 고향도 비슷하고요. 아, 예. 그런데 그러면 박동열 씨는 누구한테 들었냐? 누가 들었냐? 흥미진진. 박동열 씨가 대구 아니 저 경북 경산 출신이에요. 예. 아, 예. 청와대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경북 경산. 전이 아니고 아직도 비서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표냈나? 지금 뭐 사표냈죠. 사표냈지. 아, 사표냈나요? 예. 그래서 안봉근 전 비서관과 박동열 전 청장은 아주 가깝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형님 동생하고 서로. 아, 이 중요한 사람들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경북 경산파들. 예예. 아하. 거기 이제 다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쫙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 경산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러시면 좀 더 이해가 예, 가실 예, 것 예. 같은데. 그래서 그 박동열 말하자면 청장이 전 청장이 들은 사람은 안봉근 비서관한테 들은 거예요.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 안봉근한테 안봉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거를 박관천 경장한테 전해준 겁니다. 그럼 안봉근이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구중궁궐의 대통령의 모든 거를 알 만한 부속 이비서관이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관저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제일 잘 여기 아는 보면 이제 박관천 경정의 인터뷰 보면 음. 안봉근은 대통령의 피부다. 피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오장육. 근데 뭐냐면 음. 안봉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어느 저 정도 시청자 여러분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속옷까지 다 구입해서 다
사다 줬어요. 그런 의혹이죠, 의혹. 아니 그거 다 나와 있는 기사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시장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시장.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 다 예. 전부 그걸 최순실 씨가 다 이렇게 한 걸로. 한 걸로 다 돼 있는데 이제 급할 경우는 뭐 지방 다니다 보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소국가에 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봉근과 사다가 할 정도로 네. 안봉근과 박근혜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죠. 예. 근데 그 가까운 안봉근이가 박동열 전 국세청장한테 한 이야기. 예. 그 이야기를 박관천 경정이 듣고 작성한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동열 전 청장의 내연녀 김모 씨라고. 내연녀. 내연녀 김모 예. 씨가 뭐 밍크 장사했다는 밍크 건데 장사. 그 최순실 씨 빌딩에 있었잖아요. 그 가게. 그렇죠. 그 보도가 좀 됐네. 됐었죠. 그거 예.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예, 내용은. 예, 예. 그래서 그 내연녀하고 최순실 씨가 가까워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박동열 씨가 전해 듣고 그걸 박관청 경장한테 그렇군요.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요약을 아, 하면 이거 그러니까 이 출처가 지금 대단한데요. 시중 예. 여론이라는 어, 거는 오케이. 시중 여론이라는 거는 예, 지금 안반스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안봉근하고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저, 추임새 좋아요. 예, 그 내- 감사합니다. 블루문 씨. 그 내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확하다고. 이 시중 여론이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찌라시 네. 이렇게 보니 전혀 그거와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찌라 찌라시에 이 내용이 나올 나올 수 있게 수가 없는 나올 거죠. 수가 없어요. 찌라시는 이제 우리말로 찌라시에 뭐 1위 뭐 어.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게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아니, 선생님, 아니, 사장님, 예. 조 사장님. 예. 찌라시는 증권과 정보지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거는 대한민국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인 안봉근의 출처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했던 박동열이 안봉근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검증팀에 있는 현직 경찰관에게 전한 얘기를 현직 경찰관이 일종의 동양보고 차원에서 만든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다시 정리를 하면 찌라시가 아니라 또 이건 시각한 제가 얘기예요. 볼 때는 100%다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차마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박관천이. 저거는 박관천 왜냐하면 저건 대통령한테 보고서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한테 자극적인 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박관천 경장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국면에서 예. 최경희가 억울한 그렇죠. 죽음을 억울한 맞이했지 사실은 이제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분들이 더 있기 짚어봐야 때문에 될 것 짚어야 사실 저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뭐 그렇습니다.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두고 나면 아마 이제 박관천 경정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번 대한민국 뒤집어지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저 조한규 사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일부 보도 또 일부는 기자로서 들으신 말씀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나의 의혹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건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들은 다 얘기. 들은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저도 팩트 위주로 한 거지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혹을 예. 제기한 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중 여론이라 하면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인가요? 네. 이 사건을 무마시킬 때 예. 찌라시에 나오는 수준 가지고 검찰이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론, 이 글이, 이 문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중요한 출처가 안봉근 비서관과 박동열 대전청장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동열 대단히 크레디빌리티, 이런 신뢰도가 네. 높은 거죠. 박동열 전 예. 청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깜빵이죠. 구속됐잖아요. 이거 판사 출신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깜빵이 정윤회 아니고 문건 사건 예. 구치소로 문건이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아니, 교도소. 아니 정윤회 예. 문건이 보도된 이후에 음. 구속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박동열 전 청장. 예. 왜 들어가 있겠어요? 청와대에서는 아는 거죠. 박관청 경전도 갔다가 나왔죠. 나왔지만은 예. 지금까지 일본 문제 있는 사람은 받고. 지금 그렇죠. 박동열 뿐이 없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박동열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아주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렇군요.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예, 한 가지 네. 우리 저 조상님 말씀 중에는 들은 말씀 중에는 이 박관천 경장이 그냥 박동열의 입으로부터 들은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로 데이터, 즉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저희들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제 식당을 녹취 부분도 있다. 이 그렇죠. 말씀 예를 들면 뭐 이제 식당에서 이제 2명, 3명 정윤회 씨 JS 가든 2.
JS 가든 2 다른데 또 다른 있습니까? 또 있어요. 여러 아, 일식당도 제3사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일식당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2명, 3명씩 만난 거예요. 십상시가 십상시들이 다 10명이 모인 적은 10명 모인 적은 없고 두세 명씩. 두세 명, 세 명도 만나고 네 명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네. 10명이더라 이거예요. 10명이더라. 그래서 십상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 십상시란 말은 정윤회 문건 이전에도 대선 때 예, 많이 돌았습니다. 돌았죠. 다 예, 우리 예. 한 부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십상시가 한간처럼 다 네. 그렇지, 해먹는다고 그렇지. 그 그 소문이 이야기 있었어요. 소문 다 아, 그렇지. 들었어요. 예. 4대 천왕 십상시가 예.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정치부 기자는 예. 다 아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예. 십상시가 한 자리에 또 모이지 않았다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때 모였을 때 예. 이제 정보과 형사들이 옆에 있다가 그걸 녹취한 거 이런 내용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 개입하는 거. 정윤회 씨가 인사 개입했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것은 그런 데서 다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서로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박범계 의원은 이번에 네, 박병계가 아니고 아니, 박범계. 네, 박범계 의원을 이번에 어디 뭐 다행입니다. 박범계라고 안 해요. 장관으로 보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니까. 아유,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 네,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니까 네. 뭐 곧 법무장관은 되는데 어떻게 아이고, 되냐 왜 이런 이러십니까, 이제 이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다 되니까 인사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바뀐 우리 민주정부의 그래서 인사에 관여했다고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네. 것이 나오고 뭐 거기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너무 뭐하니까 뭐 난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모임에서 나온 것을 다 이렇게 하던 그렇습니다. 이제 자료가 다 있는 거죠. 롤데이터. 예. 여기서 제가 아까 한번 짚어보고자 했던 게 최경락 경위. 예. 최경희의 죽음. 예, 이번에 그 형이 예. 그 특검의 진정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의원님도 잘 아시고 사람도 아시지만 네. 이 경찰청에 있는 정보를 오래하는 이 정부맨들은 결코 허황된 걸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나름대로 그 되게 뭐라고 하죠? 근거가- 애국심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애국심. 예. 본인이 뭔가를 찾아서 특히 이 친구들이 뭐 저도 좀 아는 후배도 있는데 일할 때는 정책 관련된 거 이거 나라에 진짜 필요한 정책이다 하면 되게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합니다. 네. 기자회상을 취재를 많이 하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최경희 같은 경우는 이 자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들어가면 그 승마 비리 예. 이게 도니까 이 정보맨으로서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직업의식 같은 겁니다. 도니까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어. 취재를 해서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취재가 아니라 기자가 아니니까 경찰이니까 뭐 정보 수집을 한 거죠. 정보 수집이죠. 예.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든 그 하나 때문에 본인의 직업은 못 숙이네요. 예. 경찰은 취재가 아니고 정보 수집입니다. 예. 역시 우리 의원님 빠르세요. 예. 그거를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까지 됐는데 이 사건은 꼭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경락 경위의 참 예. 그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고 명예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박과천 경정도 뭐 1억을 쓰는 것은 그분도 다 그 대통령하고 동양이지만 네. 정말 대통령을 생각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과감하게 사실은 이게 2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걸 보고서에 쓴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낸 거죠. 최경희의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누굽니까? 역시 우병우. 예. 다시 그 문제 본질로 좀 돌아가야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역시 의원님.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민수 부장님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체를요. 예, 좀 밝혀주시죠. 뭐 제 정체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 기자입니다. 그냥. 어디 기자시죠? 아, 저 여기 국민일보. 초반에 얘기했어요.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국민일보 정치부장. 예, 정치부장을 꽤 오래 했었고요. 그 정치부장 한 시기를 또 들어가면 지난 대선 때이기 때문에 저도 뭐 반성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됐죠?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예, 그런데 그 바로 민정비서관이 예, 우병우였거든요. 우병우였습니다. 예. 우병우의 민정비서관실에서 회유한 것을 유서에 남겼죠. 예. 그리고 살아계신 그러니까 한경희, 한일경위가 한일경위가 또 있죠.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이 최경희와 함께 승마 비리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해서 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그 휴대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예. 근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을 했다. 예. 검찰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최순실이나 정윤회의 이 십상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 그런 취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그걸 알고 있더라. 알고서 피모 행정관이 자기에게 회유를 해오더라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조한 교사님한테 진짜로. 예. 요거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아,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많이 들고 있겠습니다. 엄청 이렇게 좀 아니 뭘 많이 예, 가지고 촐랑거리는 있어요. 이유는 촐랑거리는 이유는 우리 민주정편이 좀 잘 되기를 바란다. 100만 시청자를 확보하는 정말 그런 의지 때문에 촐랑거리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건은 소위 이제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고요. 이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최순실 존재조차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들통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말하는 게. 그건 더 자세히 나오죠. 우리 입장에서는 맨 좌측. 시청자님 입장에서 맨 오른쪽. 예. 요게 뭐냐면 요게 저 시중 여론이라는 요 문건인데 요거 아시죠? 예. 요거 박관천 경정이 만든 소위 이 정윤회 문건이 나오기 과정에서의 소위 초안 아닙니까? 초안. 초안이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내용 하나 읽어드리고요. 요거. 예. 한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아, 여기 십상시. 십상시들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빨간 테두리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되어 있고요. 이 세 번째 거. 한 몇 초 더 보여줘요. 아, 더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자료로 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요.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기 지난주 거 많이 뭐 하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예,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세 번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권력 1순위가 최순실이고 2순위가 정윤회고 야.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냐라는 그 이유가 요 십상시들과 이렇게.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 애인이 낳은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는 극치의 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다고 함. 이 내용입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그 취재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아, 이걸 대체 보시고요. 시중 여론이라는 게 뭐냐. 뭐냐. 그랬더니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초 자료. 로우 데이터? 예. 아, 그게 기초자료. 기초 자료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나? 이 정도 예, 되는데 예. 그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오, 근데 700페이지요.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녹취록 풀어놓은 거. 녹음을 해가지고. 예, 그렇죠. 풀어놓은 그러니까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시중 여론이라는 게. 그렇죠. 그 출처가 제일 중요한 아니 겁니다. 박범계 의원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예. 우리 한민수 부장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예. 근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보니. 박관천 경장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 이거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 예, 박동열. 예. 아, 구속돼 있죠. 예. 구속돼 있죠. 예. 그 박동열 씨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박동열 씨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쭉 달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박관천 경정은 경찰에서 정보를 달아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잘 정보맨들이 아는 거죠. 만난 거죠.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고향도 비슷하고요. 아, 예.